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오늘이 재헌절인데 문재인이 헌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 독재자에 의해서 파괴될 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저항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서 야외에서 단 2명의 집회는 금지되고 나훈아 4,000명 공연은 감동 속에서 진행되는, 백화점은 인원 제한 없고 야외 집회와 내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예배는 금지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는, 코로나가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백화점은 내일 단 한 명의 인원 제한 없이, 대형 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다 단 한 명의 인원 제한 없이 영업을 하면서 전철은 정상적으로 다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내일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의 사기 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재인의 사기 방역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직권남용에 조금의 합리성도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면서 국민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대확산 그래프입니다. 1차도 문재인이 퍼뜨렸고 2차도 문재인이 퍼뜨렸고 3차도 문재인이 퍼뜨렸고 4차도 문재인이 퍼뜨렸습니다. 저 1차는 중국을 차단하지 않아서 발생했고, 우리나라만 코로나 팬데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우한 코로나, 중국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대한민국이 주범의 역할, 보다 정확하게 문재인 정권이 전 세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확산되는데,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1등 공신을 한 불명예의 나라가 됐습니다. 2차 확산은 문재인이 소비를 조장하면서 일으킨 후에 8.15 집회에 다 뒤집어 씌우는 만행을 했고, 3차 확산은 소비 쿠폰 1,000만 장을 뿌렸고, 4차 확산은 야외 집회 10명은 말살하면서 실내에 밀폐된 공간에 거꾸로 방역을 하면서 4차 확산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작년 2월달,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에 문재인이가 곧 종식된다, 코로나 곧 종식된다는 게 올해 2월달이 아니라 작년 2월달에 이런 거짓 사기꾼 같은 선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국민은 이 거짓된 문재인의 거짓에 속아서 고통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이재갑이 중간에 있는 사람, 작년 2월 달에 중국 입국 금지하면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아직도 입이 있어서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4차 확산은 백화점을 통해서, 실내 밀폐된 곳을 통해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 코로나가 확산된 날짜가 8월 15일 이전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작년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코로나 대확산, 2차 확산을 일으켰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로, 해운대로 이렇게 국민들을 다
해이해지게 해서 2차 확산을 일으키고 나서는 자유민주 국민들에게 인권 유린을 한 범죄를 했던 게 작년의 8.15 사건입니다.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는 이런 거짓된 말을 국민들에게 했고, 그 광화문 집회 국민들을 구속까지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2달 지나서 문재인은 1,000만 명에게 소비 쿠폰을 뿌린다고, 작년 10월 달에 1,000만 명에게 소비 쿠폰을 뿌린다고 해서 가장 심각했던 3차 대확산, 하루에 코로나 사망자 30명, 40명이 사망자가 나왔던 3차 대확산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 기사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실내 밀폐된 곳에서 소비하라고, 야외 집회는 금지하고 교회 예배는 금지해놓고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일을 했던 게 문재인입니다. 그러면서 3차 확산이 일어나니까 3차 확산 3일 전에 있었던 민노총 대규모 집회, 작년 11월 14일 집회 탓은 하지 않고 11월 달에 확산이 일어났는데 8.15 집회 탓이라는 서울시의 방역 담당 저 박유미라는 여자, 저 사람이 의사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 사람은 의사로서 기본 윤리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4차가 우리나라에 대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10월 3일, 10월 9일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이런 만행을 문재인이가 저질렀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저런 만행을 저질렀을 때 하루에 60명밖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문재인이가 실내 밀폐된 공간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루에 700명 나올 때도 저런 일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60명 나올 때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했던,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북한보다 더 심각하게 말살했던 범죄 사진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60명 나올 때 10월 3일, 10월 9일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했습니다. 올해까지도 야외에는 단 10명이 안 된다고. 여러분, 코로나는 의학적으로 야외에는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없어서 실내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야외의 농도와 노출된 바이러스의 농도와 노출된 시간에 비례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어나는데, 야외에는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없음에도 단 2명이 안 된다. 그 앞에 맥주집은 그 시간에 저렇게 하는 저런 거짓된 인간이 바로 문재인, 정은경입니다. 민노총 집회, 이번에 7월 3일 민노총 집회가 있을 때 하루에 600명씩 확진자가 일어났는데도 민노총 집회는 보장했습니다. 민노총 집회가 일어나고 나서 1200명, 2000명까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노총 사진입니다. 만약에 자유민주국 우리 시민들이 이런 집회를 했더라면, 7월 3일 날 이런 집회를 했더라면 지금 언론들이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언론들 너무나 조용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게 민노총 7월 3일 날 집회 모습입니다. 이런 집회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들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시기별로는 민노총 집회를 딱 때려잡으면 되는 그런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민노총 집회는 코로나가 없다. 문재인이와 정은경이가 민노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집회는 코로나가 없어서 민노총에 참석한 사람은 코로나 검사도 하지 않고 위치 정보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8.15는 다 위치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왔는데 민노총 8,000명, 10,000명 집회는 보장하면서 자영업자의 1인 시위는 저렇게 말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나왔는 자영업자를, 이게 자유민주국가입니까? 민노총이 10,000명 집회를 해도 단 한 명의 확산이 없다는 게 이번에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말대로. 지금 중국에서 중국산 백신 맞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격리도 하지 않고 온 대한민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 10명 중에 외국에서 입국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나온 10명 중에 5명이 중국산 백신 맞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도 중국산 백신 맞은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북한도 믿지 않는 중국산 백신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중국산 백신 맞은 사람은 아무 제한 없이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6시 이후에 단 2명도 못 모이게 하는 이런 코로나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친중 사대주의도 유분수입니다. 이 중국산 백신 맞은 사람은 격리 면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가면 3주 격리 당하는 이런 굴욕적인 신화의 나라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영업자가 하루에 우리나라 국민이 40명이 자살합니다. 속이 터져서 나왔는 자영업자를 경찰이 이렇게 에워싸고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놓고 지하철에는 저기 보세요. 2차 작년에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거짓말을 국민 세금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2차 확산은 8월 14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8월 15일 집회가 타임머신 탔습니까? 그런데 저런 왼쪽에 거짓말 지하철 광고를 오세훈, 문재인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8.15 집회 다음 날 280명입니다. 평소에 30명에 9배가 발생한 게 8월 16일이고, 평소에 3배 확산이 이미 일어난 날짜가 8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유민주국민 3만 4천 명을 강제검사한 거, 이재명이 친형 1명 강제검사한 것도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았는데, 전 국민 3만 4천 명을 강제검사한 것은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전 대한민국의 예배 금지를 했던 문재인의 횡포, 그때 하루에 확진자가 100명, 200명 밖에 안 되는 1단계입니다. 지금 또다시 대한민국 예배를 금지시키고 단 2명의 집회를 금지시켰는데 지금 사망자 그래프입니다. 문재인이가 소비 쿠폰 뿌렸는 산처럼 보이는 저 12월 1월 달에는 하루에 많게는 30명, 40명 사망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명 내지 2명밖에 사망자가 없습니다. 5천만 명 중에 1명, 2명 사망자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인권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예배 금지시켜도 된단 말입니까? 큰 교회 목사는 지상파 케이블 TV 방송하는 교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큰 교회 아닌 유튜브 방송하는 정도의 교회는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다 마스크 써야 된다는 이런 불공정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 식당, 카페 다 운영 가능하고, 노래 연습장 운영 가능하고, 목욕장 마스크 벗고 목욕탕도 되고, 마스크 벗고 지금 4단계에서 탁구장, 실내 농구장, 태권도 도장 다 됩니다. 방문 판매장 다 됩니다. 4단계에서 학원, 영화관, 지금 나훈아 공연은 4,0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다 합니다. 오락실, PC방, 백화점, 대형마트 단 1명의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4단계에서. 그런데 4단계에서 야외에서는 단 2명의 집회도 못한다는 이런 빨갱이 같은 방역, 유물론 방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빨갱이 방역, 여기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백화점은 하고, 영화관은 하고, 콘서트장을 하는데, 워터파크는 하고, 놀이공원은 하는데, 예배를 대한민국을 다 닫는 것이, 그게 당신의 신앙 양심에 찔림이 없는 목사들은 목사 사표 내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 양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집회는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지 않은 1단계에서도 500명 이상은 금지된답니다. 콘서트는 1단계에서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고, 백화점, 이마트는 4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한데 1단계에서 500명,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하는 이런 빨갱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가 막힌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지 마라, 성경책 만지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빨갱이 정권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오세훈이도 똑같습니다. 성경책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우체국 동사무소 가서 이런 거 만집니까? 현대백화점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그 확진자 쏟아진 현대백화점에 20만 명이 다녀가고 너무 잘 팔려서 무섭고 역대급 매출이 나는 백화점에는 단 한 명의 인원 제한도 하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나라. 그런데 백화점은 단 한 명 인원 제한하지 않는 내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예배는 문을 닫아라는 이런 기가 막힌 선택적 위험으로 광우병처럼 코로나는 이미 감기와 같이 독감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재인 정권의 좌파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렇게 말살하고 예배의 자유, 내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영훈 목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백화점은 바글바글한데. 소강성 목사 부끄럽지 않습니까? 코로나 계엄령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콘서트장은 4,000명, 야외 집회는 2명도 안 된답니다. 야외 집회는 2명도 안 된다고 인권을 짓밟는 이 문재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이 한국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한국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목사들을 청와대에 물러놓고 총회장을 불러놓고 예배와 기도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전철은 문재인이가 코로나로부터 지켜줘가지고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타도 된답니다. 놀이공원은 이렇게 문재인이가 지켜준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못 지켜준답니다. 백화점은 문재인이가 지켜준답니다. 이마트는 문재인이가 지켜줘서 4단계에서도 이렇게 호떡 사먹고 오뎅 사먹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나 콘서트장은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야외 집회는 단 2명이 못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는 예배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보다 못해 19명까지 가능하답니다. 장난칩니까 지금? 콘서트는 4,000명 하는데 백화점은 수천 명 인원 제한 없는데 19명까지 가능하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명까지 10%까지 가능하다. 이런 예배를 허락받고 드려야 됩니까? 단 한 명의 희생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루에 4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로. 이 자살하는 영혼 예배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의 사망률은 1.1%입니다. 그런데 깜깜이 감염 30배를 생각하면 30분의 1을 곱하면 0.03%밖에 안 되는 코로나. 하루에 한두 명밖에 사망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루에 12명 사망합니다.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교회 문 영구히 닫으세요. 코로나보다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정말 이런 과학적인 근거. 하루에 1명 내지 2명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런데 CBS라는 기독교 방송이 예배 금지에 저항하는 목사를 극우라고 말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이런 빨갱이 앞잡이 방송을 하고 있는 CBS.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예배 금지 아주 그냥 환영한답니다. 예? 그러면서 예배를 위하여 사수하겠다는 심화보 목사님이나 손원보 목사님 이런 분들을 극우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멸시하는 문재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 어떻게 막말이라고 CBS가 얘기를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자, 얼마 전에 7월달 되면 자유를 주겠다. 백신 맞았기 때문에 자유를 주겠다. 7월달 되면 자유 주겠다고 했는 게 이게 자유입니까? 단 열흘만 지나면 거짓말 아닙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와서 그렇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문재인이가요 또 곧 끝내겠답니다. 이런 사기꾼 1년 6개월 전부터 곧 끝내겠다는 문재인의 사기. 하지만 지금 또 람다 바이러스가 온다고. 델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람다가 온답니다.
계속 헤쳐먹게 생겼어요, 문재인이가. 그래서 보다 못한 문재인을 지지하던 김윤 교수, 서울대 교수 같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독감처럼 해야 된다고 중앙일보나 한국일보에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이 이제 7월 18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수치일입니다. 백화점은 바글바글하게 모이는데 한국교회가 암흑처럼 모든 교회의 문을 닫는 앞으로 역사에 기록될 7월 18일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신사참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양심이 찔리지 않는다면 예배 교회 문을 닫고 백화점 가고 놀이공원 가고 워터파크 가고 나오나 콘서트를 보는 게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면 소망교회 목사, 소경석 목사 사표 내세요. 내일 국민 여러분 반드시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헌법을 무너뜨린 오늘 이 제헌절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